윤석열 후보는 공정 이러면서 출마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공정하지 않잖아요. 자기한테 하는 잣대와 남한테 하는 잣대가 다르고 이재명 후보는 합니다. 유능 이걸 가지고 갔잖아요. 계속 유능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은 이 지지율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한 달 전에만 해도 크게 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도 아직까지는 좀 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러면서 방송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은 부산에서 이긴다. 이걸로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되고 1위 하면 안 되지만은 네.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런 리스크들 뿐만 아니라 그 리스크를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 클리핑 29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지은 대변인님 그리고 임세현 대변인님 모시고 지금 대변인단에서 이 윤석열의 1일 3만 원 뿐만 아니라 이준석 그리고 국민의당의 어떤 내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죠. 예, 최지은 대변인이자 국제 대변인이자 최지은 경제학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국제개발학 박사입니다. 네. 이쪽으로 괜찮아요. 네. 예. 우리 국제개발학 박사 우리 최지은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청와대에서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지금 다른 대변인들은 어떤 그 공격용인들이에요. 근데 우리 임세현 대변인님은 포지티브 네, 맞습니다. 후보에 대해서 좀 많이 그러니까 방어용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후보의 공약이 그런 거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는 임세은 교수님이시자 지금도 교수인가요? 아니요. 청와대 들어가면서 다 내려놨었죠. 다 해촉됐습니다. 해촉되고 네. 현재는 이재명 선대본부의 그 대변인이시죠. 네. 임세은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30분씩 두 분과 30분씩 얘기를 나누고 나머지 9시부터는 우리 이은영 소장님과 여론조사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이 오늘 할 얘기가 많아요. 그 최은순 씨 오늘 안진걸 소장님은 항상 할 얘기가 많으신 것 선거 같아요. 받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대변인들 그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이준석 이제는 18일 만에 복귀했다가 다시 나홀로 선대의 모든 직을 사퇴하고 지금 김종인이 다시 등장하는 모습인데 그 대변인단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 일단 잘하고 있죠, 국민의힘. 이준석, 김종인, 윤석열 다 우리 선대본부장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이스를 외치고 있군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여기 시사타파 시청자분들께서 좀 뜨아하실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이준석에 대한 좀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여성이나 청년, 무슨 공정에 대한 생각, 아니면 통일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아주 반대를 하지만 이준석 현상이 상징하는 그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 시대 교체에 대한 열망은 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 윤석열과 이준석의 단합되지 않고 이준석이 모든 걸 사퇴하는 걸 보면서 내가 가졌던 기대가 다 이제 없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준석 때문에 국민의힘이 조금 원래는 굉장히 보수 꼰대 정당인데 조금 새로워 보이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역시 준비 안 된 그 꼰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을 도로 한나라당, 도로 새누리당으로 다시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 주에 칠레에서는 35세 최연소 대통령이 당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연소 30대 당대표를 뽑아놓고 권한을 주기는커녕 논의에도 포함을 시키지 않아가지고 모든 직을 내려놓았죠. 그래서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청년 장관을 만들겠다, 모든 부처의 청년 보좌역을 만들겠다, 청년을 위해서 굉장히 해주는 척했지만 청년 당 대표는 사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 당에서 뭔가 희망을
기대를 했던 것이 조금 안타깝고 결국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좀 정치가 새로워지고 이런 것은 이준석이라는 한 명의 스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임세현 대변인님 그리고 그리고 이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경쟁과 선의의 경쟁과 이런 협력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세대나 새로운 세력이 나타났을 때 되는 것이지 한 명의 스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가졌던 이준석에 대한 기대는 없었지만 이준석 현상에 대한 기대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한테 역질문한 거. 네. 많이 컸어요. 최지은 대변인의 논평? 말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저도 많이 들었어. 저도 완전히 지금 빠져들고 있었어요. 갑자기 마지막에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의 말을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안 소장님이 없으니까 이제 막 말씀을 많이. 갑자기 나한테 본인이 한참 얘기하고 어떻게 보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이준석의 이 배경 네. 아마 이제 이준석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윤석열인가요? 아니면은 저는 이준석이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제 이번에 좀 선거를 설사 지더라도 이번에 한번 장기적으로 국민의힘의 체질 개선을 해서 젊은 정치인들이 세력을 작게 하자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보고 좀 책임감 없는 거죠. 당대표인데 다 던지고 막 방송 다니면서 지금 윤석열 욕하고 이러는 거는 이준석이 정말 길게 보고 이러는 건지 짧게 보고 이러는 건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 보이죠. 밖에서 봤을 때는. 우리 임세현 대변인님은 국민의힘 네 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일단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 나름의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아무리 뭐 국민의힘이다 하더라도 그렇죠. 저희 80년대 그 초중반의 그 젊은 세대가 당대표라는 정말 막중한 인물을 그것도 선출로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의미로 봤고 그때 저는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었는데 저희가 순방 가기 직전이었어요. 그 당대표가 선출되기 전에. 그래서 순방에 대한 뉴스가 이준석 당대표 된 걸로 다 묻혔었거든요. 예, 그래서 야, 우리 이거 어떡하냐 막 걱정할 정도로 했지만 그래도 나름 한편으로는 저는 그래도 이게 뭔가 새 시대의 바람을 불어오는 것 같은 그 같은 세대에 동시대에 있었던 젊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뻤었고 그리고 사실 정말 너무 잘하기를 바랬었습니다. 그게 여야를 떠나서요. 젊은 정치인으로서. 근데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딱히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능력이 부족하다던가 보다는 그 고질적인 그 국민의힘이라는 그 그룹이라는 자체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을 일단은 앉혀놨지만 그걸 그냥 표를 그냥 하나 의식하는 2030 세대 남성들을 그 표집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만 이준석을 이용한 거 아닌가. 일회용 도구로 쓰고 버리면 되는. 네, 쓰고 버리면 되는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게 이제 고질적인 국민의힘의 고질적인 그런 악습이나 그런 나쁜 행태라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저는 한편은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본인도 노력을 했을 거고 본인도 어떻게 잘해보려고 뭐 맥주 회동이니 뭐 또 18일 동안 잠적을 했다가 또 어디서 또 그때 술 드셨죠? 폭탄주? 그 회동이니 하면서 어쨌든 노력을 당대표로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는 발휘를 한 건 아닌가라는 싶은데 어쨌든 패싱이라는 거를 대놓고 지금 몇 번이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야말로는 저는 그걸 보고 이준석이 그냥 그 능력을 떠나서 그냥 이 어리니까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이거는 저희 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희 당도 그러니까 어리니까 어린애가 뭘 알겠니라고 무시했던 그런 기본적인 관념이 그냥 여지없이 드러났던 사건인 것 같고 이준석 대표도 저는 그거의 선의의 피해자인 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로는 한편으로 이준석 대표가 저희는 그 국민의힘에 있는 젊은 정치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정말 영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판을 그냥 내 판으로 딱 끌어오는 재주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패싱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신지혜 그 위원장인가 그 영입을 한 거는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서 불과하다 생각하고 그걸 오히려 이용을 해서 본인의 판을 만든 게 이준석 대표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어제였죠. 어제 전 신문의 일면 전부 이준석이었거든요. 전 그걸 보고 판을 또 자기 판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또 정말 우리 당으로서는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좀 잘 지켜보고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했었어요. 두 가지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시각은 좀 달라요. 네, 뭐냐면 알려주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는요. 그 윤핵관이라는 윤석열의 핵심 측근들과 이준석의 마찰이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은. 그럼 그게 어디서 벌어지냐? 윤석열 핵심 측근들이 이준석을 당대표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들이. 너 그 중진들이 왜냐면 이윤핵관의 중심은 바른미래당 계열과 친이계가 중심이 돼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박근혜에서 떨어져 나온 변박들이 중심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 올라은 저쪽에게 당대표 나경원이나 뭐 이쪽 애들 친박이 미는 애들에게는 당권을 줄 수 없으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이용했거든요. 네. 근데 얘가 진짜 당권을 잡자마자 오히려 자기네들을 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내분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준석은 젊은 민주당원들에 의해서 자기가 뽑혔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윤핵관이라고 하는 중심 세력들은 우리가 저쪽에 친박들에게는 또 걔들은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안 줬는데 네가 어디서 우리를 치려고 하냐.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제원이랑 붙는 거고 여기서 뭐 권선동이랑 붙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는 김종인 대표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태경도 바꾸라 그러나요? 그렇지. 내가 당 대표인데 후보가 나보다 당무 우선권이 있더라도 선대본부의 상임 위원장은 난데 조수진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직급 직책상. 네. 근데 그것도 모든 자기의 권한을 박탈을 해버리니까 나는 그러니까 저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얍삽한 놈, 멍청한 놈, 그보다 더 얄미운 년. 뭐? 저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교활한 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 얍삽한 놈은 저는 이준석이라고 생각해요. 이준석을 절대 띄워줄 필요가 없어요. 정상적인 가치를 그러니까 네. 이준석을 높게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젊은 꼰대가 들어가서 지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밭이 안 좋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저쪽 정당에서 정치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 주관적으로. 네, 저도 근데 동의를 하는 정상적인 거는 이런 젊은 정치인들 네. 왜 민주당에 있겠어요? 그 민주당에 근데 저는 더 나쁜 게 민주당에 있다가 넘어간 분들. 그 사람들은 그분들이 어디나 저기 마- 철새들이 그러니까 권력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이준석이 아니라 이준석 현상이에요. 그건 그쵸.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준석이 통일부를 없애자, 여가부 폐지하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반대를 했고 막 이준석을 비난했고 또 이준석의 그 말하는 것도 정말 그 철학이 공정 뭐 이런 것도 다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 그리고 사실 이준석이 별로 일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정치만 10년 동안 했고 방송 패널만 10년 한 거예요. 사실은 정치도 아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일해본 것이 아닌 정치꾼인 거죠. 정치 철학자 이렇게 되기 이렇다는 거는 뭐 아직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가 남아 있지만 지금은 그 정치 스킬이 뛰어난 정치꾼이다. 사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준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 현상. 이렇게 젊은 사람을 한 번도 국회의원 해보지 않은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 열망. 우리 정말 그동안의 정치에서 보여줬던 거 그만하고 너무 이제 나이든 막 3선, 4선, 5선 중심의 당대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 한번 시켜보자라는 그 열망에 대해서 이제 희망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쉽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정확히 보입니다. 보면 이준석 현상은 조중동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번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당대표가 되는가에 개파 싸움이 일어나니까 참신하고 2030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이준석 현상은 조중동이 만들어낸 거고 언론이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가 만들어낸 네. 거고 거기에 정치에 좀 관여 안 했던 부동산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가세를 하면서 야 저쪽은 젊은이가 뭔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관심을 끌어준 거고 근데 왜 이준석 현상이 계속 이렇게 분란이 되고 실패하는 원인이 됐냐고 생각을 하면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을 받아들일 그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이용을 못 해요. 이쪽 정당은. 그렇잖아. 우리가 봐도 얘는 그냥 얼라야. 위에서 얼라. 네. 그냥 형님 동생 하면서 3, 4선들이 보면 넌 그냥 말이나 듣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이준석 현상을 조중동이 만들어냈더니 그 현상을 이용 못하는 전통적인 이익 집단, 꼰대 집단의 국민의힘의 한계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한나라당, 도로 새누리당 돌아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삼국지에 보면은 막 그 춘추 전국시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춘추 전국시대가 아닌가. 당대표도 지금 뭐 안 보이고 이제 다 사퇴를 했고 후보는 이제 TV 토론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TV 토론도 못하는 후보와 심지어는 배우자는 뭐 이제 뭐 배우자실을 없애자고 이러는데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후보와 그 배우자를 두고 막 AI 뒤에 숨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후보를 두고 지금 누가 핵심인지를 그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후보가 주인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윤핵관이 사실은 정말 이 선거를 다 치르고 있고 당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이준석과 이렇게 세력 갈등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은 그냥 꼭두 가시고 뒤에 윤핵관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당을 장악하면서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은 김종인은 김종인 대표야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이라서 뭐 말씀드리긴 뭐하고 저는 단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내분들이 결국은 제일 피해를 보는 거는 국민들이 그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피로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책을 알리고 이 중요한 대선 국면에서 과연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후보가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비전을 갖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아무도 국민들은 모르고 과연 윤핵관이 누구인지 뭐 김건희가 혹시나 뒤에 뭐 그 수렴 청정을 하는 건지 뭐 김종인이 상황인지 뭐 이준석은 뭐니 뭐 이런 그 안에 내분으로 국민들이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너무 소모를 하는 것이 사실상 그 전 국민적인 뭐 전파 낭비와 관심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이런 대선 국면에서는 특히 상대와 상대가 있는 싸움도 아니고 본인들끼리 있는 싸움에 국민들이 필요하는 건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해서 뭐 저희 예를 들면 뭐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팝콘 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 국민들의 입장에 봤을 땐 굉장히 낭비인 것 같아서 하루빨리 해결이 돼서 정말 윤석열 후보가 어떠한 비전과 철학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은 생각입니다. 요즘 말하는 거 보면 비전과 철학 나오잖아요. 네. 이분 굉장히 일관성 있어요. 그동안에 이분이 무슨 이 윤석열 씨가 윤석열 후보라고도 좀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서 오늘 발언한 걸 들으면 이 윤석열 씨가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뭔가 이게 큰 문맥상 한 단어 정도가 잘못됐다. 이게 지금 항상 그 국민의힘의 변명이었어요. 문맥은 괜찮은데 아직 정치인이 된 적이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발언에 대한 그 말이 표현의 잘못이지 뜻이 그런 건 아니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그래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는 한국말을 하는데 계속 누가 통역을 해줘야 되고 옆에서 계속 해설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한 후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국민의힘의 통역이 다 틀렸고 이게 이 윤석열 후보의 철학이었어요. 말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 보면 이게 일관성으로 이어져요. 그렇죠. 커다란 한 꼭지는 오늘 얘기한 거 민주화는 뭐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철학이고 개념이다. 뭐 무슨 뭐 주체 사상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철진한 색깔론이죠. 그런 그러니까 얘기.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외국 이념을 수입해서 네. 사로잡혀 있다. 외국 이념을 수입해 온 것이고 우리나라의 선진화에도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황당한 게 그거를 호남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이 사람 근데 그래놓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은 그게 아닌데 좀 이렇게 문맥상 약간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호남에서 했다는 거는 그 전에 얼마 전에 호남에서 5.18 뭐 전두환이 그래도 정신 잘했다. 그거 얘기한 다음에 가서 막 사과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또 가가지고는 그 5.18 민주화 운동을 한 그 자리에서 민주화는 뭐 어디 뭐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뭐 개념으로 선진화에 방해한다 이거는 이 사람은 진심으로 전두환 잘했다고 생각하고 민주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계속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명 박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무식해서 저런 얘기를 한다. 민주주의가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구수하느라고 바빠서. 생각해보세요. 민주주의가 외국에서 들어온 거고.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그동안 민주화를 위해 우리 목숨 바치신 우리 그분들 선배님들은 어떻게 되신 거 외국에서 수입한 분들도 아주 아니고 무식한 말이에요. 거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걔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아까 전영 박사님이
아니 그럼 모든 게 다 지금 외국에서 들어와 갖고 우리가 그럼 뭐 자본주의는 자기가 자본주의- 있는 그 시장은 그러니까 네. 걔는 아직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여기다 왕자 쓰고 다닌다. 안 그랬으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주술의 왕도 국가고 토테미즘인 중국에서 온 것 같은데 거잖아요, 아직도 왕도. 한국으로 토테미즘. 쓰든가 왕자를.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윤석열 후보가 말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인식이야. 예, 인식이 이미 그만큼 가져 있었고 저도 가장 충격이라고는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일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저는 그 쩍벌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정치를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쩍벌이라는 게 그냥 여성의 입장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쩍벌이라는 게 그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땐 그냥 너무 혐오스럽고 보기 싫고 이 문제를 넘어서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그 쩍벌을 봤을 때 그냥 하루 한 번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인식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예 없고 공감대가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정치인을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인간에 대한 공감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정치라는 게 사람을 보고 정책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공감이 가장 먼저 중요한데 바로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약 26년 동안 검찰이라는 그 대학 졸업하고 사시 구수하는 동안에 그 어떤 사회생활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공부 그냥 하고 다른 사람들 민주화 운동하고 경찰 끌려가고 고문 당할 때 그냥 내 공부 9수 동안 한 다음에 사법고시 시험 하나 통과 잘해서 그 검찰 공무원이라는 그 직종을 그것도 타인의 과거를 막 해치는 너 그동안 뭐 했어? 너 잘못했지? 하는 그냥 미래지향적이 아닌 과거지향적인 일을 그동안 했다가 그냥 내가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뭐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하철 같은 것도 만약에 타도 내가 쩍벌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쩍벌이 하나에 너무 큰 의미가 담겨있다 생각했어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은 공감대도 없고 대중을 만난 적도 없고 대중의 공감대도 없고 국민에 대한 공감대도 없다. 그거 하나로 느껴져서 이 사람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되는 것이 지금 하나씩 계속 드러나고 증명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 발언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앱이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가난하고 뭐 못 배운 사람이 자유를 뭘 알겠냐.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발언에 그동안 이제 뭐 말실수다라고 했던 게 사실은 엄청난 그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꼭지는 민주화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전두환 찬양하고 전두환 일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 5.18 빼면 잘했다. 5.18 빼면 잘했다. 그것도 광주 가서 그 다음에 민주화는 잘못 뭐 외국에서 들어온 이상한 거다 이렇게 개사과가 얘기하는. 진심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개사과가 진짜 걔한테 아마 사과를 준것 개사가 같아요.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민주화를 부정하는 것. 그 또 하나는 국민들과의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2022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근본적으로는 자유 그 시장이라는 완벽한 시장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는데 그것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120시간이라도 일하게 해라.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게 해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번에는 너무 없는 사람은 자유를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가난한 사람은 밟아도 된다. 가난한 사람은 권리도 민중은 개 돼지다. 네. 그렇죠. 그야말로 저희 천민 자본주의의 가장 큰 개념을 갖고 계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분의 이 사람은 정말 철학인데 그게 계속 튀어나오는데 그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문맥상 한마디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라고 방어해서 진짜 국민의힘의 패널이 요즘에는 진짜 극한 직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불쌍하더라고요. 고생 많다. 두 분 네. 보니까 민주당에서 논평을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최지은 대변인도 하셨고 임세훈 대변인도 어제 오늘 네네네. 하셨더라고요. 세 편. 네. 어떤 지금까지. 거 발표하셨어요? 저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윤석열에게 묻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후보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런 생각과 의견이 있는데 과연 당신은 어때요? 이렇게라는 주제로 해서 뭐 네거티브는 아니고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어떤지. 예를 들어 얼마 전 이제 윤석열 후보가 150만 원을 받아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는 그 노동에 대한 철학과 지금 주 40시간 줄여야 된다라고 말한 부분 이래서 이런 생각이 있었다. 근데 당신은 계속 주 150만 원 받아도 괜찮니? 라고 물었던 게 첫 번째고 어제 나온 거는 이제 주식 시장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도 그 와이즈 넷인가? 있어요. 어떤 그 유튜브 나가서 유명한 했어요. 그 주식 프로그램에서 정말
저도 이제 제가 증권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가 봐도 모르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식견이 뛰어나고 이런 개미 투자자와 개인 소액 투자자에 대한 그런 철학이 분명히 있고 투자자 보호에 대한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와이스트리트. 와이스트리트, 예, 맞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주가지수 5천을 내가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개미 투자자를 울리는 주가 조작이라던가 그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이런 걸 이제 개선을 해서 우리 지금 소액 투자자들이 더 발전된 시장을 만들고 싶다, 자본주의를 더 이끌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아마 말을 못 하실 거다. 왜냐하면 배우자께서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주가 조작에 이제 연루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서 자본시장이라던가 주식시장이라던가 개미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할 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논평은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었던 게 이제 있었죠. 이러겠죠. 근데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그냥 선수 몇 명 구해다가 그냥 저희 와이프 데려다가 주가 좀 띄우고 그러면 저희가 돈 좀 벌고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주식 아닙니까? 이랬을 거예요. 아마. 아니 근데 그조차도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 이럴 말도 거예요. 한 적이 물어보면 없어요. 이럴 거예요. 그 어떤 법대로 말도 한 적이 하겠습니다. 없어요. 네, 특수부 투입해갖고 잡겠다. 네, 의견 법대로 어떻게 하면은 법대로 네. 하면은 지금 도이치모터스 그 연루되신 분 좀 법대로 하셔야지 왜 안 하시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그 다르게 적용하고 그렇죠. 엄청난 이중잣대로 다른 내로남불이죠,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자기가 생각하는 네. 법대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우리 맞아요. 최지은 대변인 어떤 논평 발표하셨어요? 저는 오늘 소통관에서 오늘 그거 네. 있죠. 오늘 그 호남에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 폄하했다 그걸로. 그 당시에 민주주의 때 그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친구들은 또래 친구들은 막 그렇게 몸을 불살라가면서 민주화를 하고 있을 때 9년 동안 공부만 하더니 이제는 전두환 찬양하더니 공안 검사 각이 나온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망언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은 이제 경선 때는 제가 정책 대변인을 해서 경제 논평을 되게 많이 썼는데 지금 윤석열이 경제에 대한 정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이게 서로 붙어야 뭔가 판이 안 열려요. 아무 말을 안 그래서 해. 지금 저 같은 사람, 우리 임세현 대변인도 그렇고 네.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정책 대결이 안 되고 너무 많은 네거티브, 가족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그러다가 이제는 이 또 윤석열의 망언, 또 저쪽 당의 분란, 이런 걸로 계속 얘기가 옮겨갔는데, 근데 참 오늘 저쪽 당은 분란했지만 우리 당은 합쳐졌습니다. 오늘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대표하고 이렇게 오찬하고 회동하셨거든요.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계속 도와주고 계셨어요. 나서지 않았지만 이렇게 타이밍을 보다가 지금 발표를 하신 거고, 저쪽은 분란이 됐는데 우리는 합쳐지는 이걸 보여주신 거고, 정세균 총리도 이제 아마 같이 하실 거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미 정세균 총리는 그렇죠. 메타버스 전국 네, 방문할 때 맞습니다. 나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세균 총리 핵심 참모분들도 많이 합류가 되어 있고요. 맞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정세균 총리하고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이 세 분이 그냥 호남 한 바퀴 쫙 돌면 이제 호남 지지율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또 마침 지금 지지율이 우리가 이걸로 지금 1희 2비 할 건 아니지만 지금 지지율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서 오늘 심지어 MBS 조사로 PK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돕게 나왔습니다. PK에서 PK에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지지율도 높았지만 그동안 PK는 항상 정권 교체율이 정권 재창출보다 높았거든요. 정권 교체론이. 근데 뒤집어졌어요. 야, PK가 뒤집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진짜- 이제 최근에 네. 이런 이거 다 최지은 덕분 아니야? 그러게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거기 부산에서 열심히 하니까 그러게요. 아유, 덕분이네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네. 에이 제가 뭐요 그런데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아유, 저희 도움이 안 돼서 큰일이네. 어딜 도움을 줘야 되나? 아이 우리 청와대 출신들이 나와서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다는 자체가 네. 근데 아직 제가 청와대 출신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문이라는 기조를 못 세워요. 네, 맞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후보도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상당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저도 오는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존중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지금 그리고 이낙연 후보 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이다 더 있다가 등판해도 된다고 네, 생각해요. 네, 왜냐면 결국은 저쪽도 막판 다 되면 홍준표도 합쳐지겠죠. 나오고 심지어 이준석조차도 안철수도 네. 나오고 이준석도 지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네. 없고 결국은 또 다시 접전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없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낙연 네. 총리 전 총리랑 오늘 이재명 후보랑 할 때 똥파리 한 30명이 보이더라고요. 그 같이 회동을 하는데 후보 교체를 외치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옆에 있었어요? 겨울에도 똥파리가 살아요? 근데 저는 에프킬라 이런 거 있나? 그게 아니라 겨울 이 정도 영하 날씨면 똥파리들 좀 죽어야 돼. 한 30명이 아직 살아남아 있더라고. 저는 그 중에서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후보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낙연 후보가 안 돼서 아쉬운 분도 있지만 이낙연 후보든 아니든 그냥 욕을 하고 싶은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낙연 후보조차도 지금 너 왜 이재명이랑 도와줘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런 분들이 극소수다. 많지는 않다. 원래 숫자로. 똥파리는 여름에 극소수다. 유행하는데 변종 파리들이에요. 변파리들. 진짜. 오미크론? 네, 좀 이상해요. 이제 저는 이제 뭐 그분들을 막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건데 다만 그런 건 있어요. 다만 이제 이분들이 말씀하신 논리 중에 하나가 이해도 안 되고 제가 상식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재명 후보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할 거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구속시킬 거다. 말도 안 돼. 그럼 그리고 윤석열이 되는 게 낫나요, 그럼? 문재인 네. 대통령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느니 윤석열 후보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의 글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저도 제가 청와대 나와서 청와대 있을 땐 저한테 막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이 제가 나와서 이재명 캠프에 간다니 엄청나게 비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만 저는 이거는 확실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이 말했다 또 욕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어쨌든 저 그분들보다는 제가 대통령을 지근거리 모신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까지도. 근데 듣는 것도 많고. 네, 듣는 것도 많고 뭐 비공식 자리에서도 제가 듣기도 하고 회의도 많이 하니까요. 근데 다만 확실한 거는 대통령님은 반드시 투표를 하실 거예요. 3월 9일에. 아니 그전 하실 수 있죠. 사전 투표를. 그리고 윤석열 어디다 찍겠지. 투표하시지는 알 것 같아요. 어디 투표하시지는 알 것 당연한 같아요. 거죠, 네, 딱 그 그거는. 정도입니다. 저는 근데 딱 그 우리 정도입니다. 돌아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잖아요. 그 5년 전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좀 나와달라고 그 했었어요. 윤건영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해달라 당시에 이제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이제 우리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되는 걸로 좀 분위기가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이 흥행을 위해서 좀 나와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는데 전 양쪽에 다 들었어요. 안희정이랑 문재인이랑 붙는 건 감흥이 없잖아. 그냥 노무현의 적자들 둘이 싸우는 게 이상하니까 네. 이재명 후보님이 그 당시에 뭐라 그러냐면 제가 나가도 됩니까?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또 이재명 후보님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지지율이 한 18%까지 올라가니까 주변에서 보이는 게 문재인만 이기면 대통령이 된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좀 선을 넘으셨죠. 조금 해갖고 나중에 다 사과하셨어요. 끝나자마자 맞아요. 광화문 광장에서 네, 유시민 맞아요. 네. 제가 그 당시에서 현장에서 찍었는데 유시민, 안희정, 이재명이었고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바했습니다. 다 했어요. 근데 똥파리들 아직 그거 갖고 그런 거예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재명 후보도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간땡이가 크신 것 같아요. 간땡이가 뭐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순화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겁이 없으신 용감하신 것 그렇지. 같아요. 아니 성남시장인데. 아니 아무리 아직 외국에 있다가 외국, 들어와갖고 그치. 정제간데 용어를 간땡이가 아니라 배포가 크시다. 이게 부산 사투리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귀여우세요. 배포가 크신 것 같아요. 아니 성남시장인데 네. 갑자기 대통령 나와라 그런다고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게 네. 진짜 이 큰 분이시고 이 돌파하시는 거 보세요. 지금 많은 여러 가지가 있어도 다 돌파하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돌파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정치인의 면면을 잘은 모르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10년의 기간을 봤었을 때 가장 10년 전보다 지금이 가장 성장한 정치인은 단연 이재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그전 직장이 있었으니까 그걸 약간 좀 이용을 해먹자면 특히 이제 코로나가 이제 굉장히 창궐을 했기 때문에 그 지자체의 그런 방역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했었고 그 의견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NSC를 긴급 NSC를 모집하기도 했고 코로나 때문에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이제 여러 지사님들도 훌륭한 얘기 많이 하셨지만
이재명 그 당시 지사님이 얘기하셨던 것들이 좀 되게 현실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임시 선별 진료소라던가 그리고 공공병원을 뭐 이렇게 뭐 병상 만들고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여러 의견을 정말 가감 없이 정말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계신 데서도 뭐 그 여기 나와 있는 원고 말고도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그걸 막 많이 적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공감을 하시면서 이런 아이디어 좋으니까 경기도의 이런 방식이나 아이디어도 좀 참고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런 공감대가 되게 많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그분들이 뭐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이재명 후보님을 싫어하신다, 안 좋아한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제가 봐서 알아요. 눈앞에서. 네. 앞으로 청와대 썰은 매주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청와대 썰은 매주 여러분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두 분이 네. 벌써 35분이 너무 짧죠? 너무 짧네요. 너무 짧죠? 안 소장님 없는데도 이렇게 짧네. 그러게 너무 짧아갖고 어쨌든 두 분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보고 계시는데 최지은 대변인 또 다음 주 어떤 각오로 또 대변인직 수행하고 뭐 중요한 거 있나요? 뭐 지금 정책도 계속 소확행이라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라는 그런 조그마한 이제 우리가 체감형 이런 정책을 벌써 31개째 발표를 했고 네. 이거 외에도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 이후에도 지금 계속 이제 얘기를 박영선이 하고 또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드디어 등장을 등판을 합니다. 하시네요. 저기 최지은 대변인님 박영선 장관님이랑 같이 동행할 마음 없어요? 좋습니다. 네. 제가 박영선 네. 장관님 스케줄을 받았거든요. 네. 받아갖고 여러분들 저희가 시사타파가 유일하게 박영선 장관님 간 다음에 귀국해갖고 이제 경제 중소벤처 장관으로 네. 굉장히 소상공인들에게 맞아요. 인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이거를 앞두고 있어서 정말 적합한 인물이죠. 저희가 사실은 제가 2019년에 미래의 일자리 보고서라고 세계은행 보고서인데 그 책을 썼어요. 3명이서 공저를 했는데 그게 이제 디지털 시대에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국민성장분과의 디지털 통상 TF를 만들었고 그게 제가 단장이에요. 그래서 좀 있으면은 디지털 통상에 대한 책이 나옵니다. 우리 문 대통령 임기 끝나시기 전에 이 책을 만들려고 지금 달리고 있는데 박영선 장관님 오시면 제가 너무 많이 이런 걸 날카롭게 질문해서 그래도 박영선 장관님이 굉장히 잘 대답을 하실 것 같다는 그런 같이 기대가 박영선 됩니다. 장관님이랑 다니면 좋겠네. 네, 좋죠. 우리 임세현 대변인도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고 뭐 대응해야 되는 거는 그건 실시간으로 대변인단에서 나오나요? 네. 저희도 하루하루 이제 뉴스들이 너무 워낙 많이 쏟아지고 대응해야 될 게 많아서 그냥 매일매일 그냥 일단은 하루살이 같이. 임세현 대변님은 그 이재명 후보님의 정책이나 그것들 많이 윤석열에게 묻습니다 시리즈. 예. 윤석열에게 묻습니다 시리즈 맡아주고 계시고 다음 주에도 뭐 윤석열의 망언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다만 이거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 이부속실 소위 말하면 이제 배우자실을 얘기도. 없애겠다라는 네. 얘기를 거기 했는데 계셨잖아. 제가 이제 거기랑 그쪽이랑 많이 얼마 전에도 많이 그 이부속실이랑 계속 소통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근데 정말 영부인 이부속실이라는 거를 없애는 게 김건희 리스크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부인이라 말하면 안 돼. 그 대통령 배우자의 그 외교 역량과 외교에 있을 수 있는 역할을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냥 나만 대통령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상처 딱 났다 그냥 팔을 잘라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보고 아내를 버리란 말씀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 과감하게 지금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한 게 이거는 이부속실과 그 대통령 배우자라는 역할은 그냥 단순히 그냥 나의 부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와이프가 있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못했었지만 그래도 이부속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배우자가 엄연히 있는데도 그 배우자실을 없앤다? 그때는 최순실을 모셔야 되니까 이부속실 아마 이부속실에서 최순실을 보필을 했겠죠 아마도. 그런데 계신데 없앤다? 이거는 외교적으로 정말 큰 신뢰입니다. 타국에. 그렇죠. 네. 근데 모든 정상들이 신뢰입니다. 할 때 부부 동반으로 초청하는 경우가 맞아요. 굉장히 많고
대통령은 정무적인 외교를 펼치지만 네. 그 영부인이라는 직책은 사교 모임에서도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소위 하거든요. 말하면 이제 소프트 외교라고 해서 지금 김정수 여사님도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역할을 없앤다는 거는 우리 이제 국가 이익으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해인 거를 그냥 나만 대통령 되면 된다라는 식인 거죠. 굉장히 근데 아까 무책임한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최순실이 무슨 뭐 배우자거나 뭐 이 부속실이 있어가지고 최순실을 한 건 아니잖아요. 이 부속실 없어도 김건희가 김건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 한다고 배우자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도 맞아. 아니고 이렇게 이 부속실도 없앨 거면 차라리 대통령 집무실도 없애고 그냥 AI만 갖다 놓지 이 TV 토론도 할 수 없는 후보와 그 배우자실도 없애야 되는 그 후보 그런 배우자를 뽑아놓고는 국민의힘은 지금 뭘 하겠다는 건지 그 답답하죠. 당대표도 없고 뭐 있는 게 그러니까 뭐가 있어 도대체 이 후보 춘추- 하나만 있나? 삼국지에 나오는 춘추 전국 시대고 혹시 그 제2 부속실이 네. 라마다 르네상스가 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게 크게 봤을 때 이제 윤석열 후보는 공정 이러면서 출마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공정하지 않잖아요. 자기한테 하는 잣대와 남한테 하는 잣대가 다르고 이재명 후보는 합니다. 유능 이걸 가지고 갔잖아요. 계속 유능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은 이 지지율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한 달 전에만 해도 크게 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도 아직까지는 좀 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러면서 방송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은 부산에서 이긴다. 이걸로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되고 1위 하면 안 되지만은 네.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런 리스크들 뿐만 아니라 그 리스크를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앉은 걸 없으니까 말 잘하네. 그러니까요. 아. 두 분 홍보할 거 없어요? 홍보할 거요? 네, 홍보할 거 있어요? 혹시 뭐 유튜브 시작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윤석열에게 묻습니다. 논평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예, 우리 그거 임세현 쓰느라고 대변인. 맨날 요새 머리가 아파가지고. 우리 임세현 대변인님의 윤석열에게 묻습니다 시리즈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최지은 홍보 없어? 홍보 네 없습니다. 부산 열심히 PK. 네, PK에서 최지은 많이 응원해 이겼습니다. 주세요. 예, 수고하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